칼슘 1kg 실제 칼슘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칼슘은 이름만 보고 선택하기 어려운 농자재 중 하나입니다. 액상칼슘 1리터와 분말칼슘 1kg, 그리고 염화칼슘 1kg는 실제로 공급하는 칼슘량이 전혀 다릅니다. 제품에 칼슘 17%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원소 칼슘이 17%라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품 종류가 워낙 많고 표시 기준도 서로 달라서 판매자와 농가 모두 제품 이름만 보고는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뒷면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실제 칼슘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물 500리터에 얼마를 넣어야 같은 칼슘량이 되는지입니다. 제품 앞면보다 뒷면을 보십시오. 제품 앞면에는 고농축 칼슘, 유기산 칼슘, 킬레이트 칼슘, 흡수가 빠른 칼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는 실제 칼슘량을 알 수 없습니다. 제품 뒷면에서 먼저 볼 것은 비료의 종류입니다. 액상석회인지, 수용성 분상석회인지, 제사종 복합비료 연면 12용인지, 아니면 부산석고와 같은 토양용 비료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수용성 석회인지, 가용성 석회인지, 실제 칼슘 함량을 CA로 표시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성분을 표시했는지 봐야 합니다. 사용량과 혼용 주의사항, 실중량과 실용량도 확인하십시오. 액상 제품은 비중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제조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 1리터가 항상 1kg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정규격은 이렇게 나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비료 공정규격을 보면 칼슘 제품은 서로 다른 비료로 구분됩니다. 액상석회는 수용성 석회 17% 이상을 보증하는 연면 12용 비료입니다. 수용성 분상석회는 수용성 석회 18% 이상과 구연산 칼슘 15% 이상을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400배의 물에 완전히 녹아야 합니다. 부산석고는 가용성 석회 23% 이상을 보증하며 간척지와 밭, 과수원에 사용하는 토양시용 제품입니다. 모두 칼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옆면에 살포하는 제품인지 토양에 사용하는 제품인지부터 다릅니다. 액상과 분말은 어떻게 만들까요? 공정규격에서 액상석회는 폐화석 등을 염산 등으로 중화 처리해 액상으로 제조한 비료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탄산칼슘의 염산을 반응시키면 물에 잘 녹는 염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질산을 이용하면 질산칼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판 액상 제품은 제조사마다 원료와 배합이 다릅니다. 제품이 액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염화칼슘인지 질산칼슘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성 분상석회는 물에 잘 녹는 칼슘염과 상대적으로 용해도가 낮은 칼슘염을 혼합해 옆면살포용 분말로 만든 제품입니다. 따라서 액상이냐 분말이냐보다 어떤 칼슘 원료를 사용했고 무엇을 보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칼슘 17%가 실제 칼슘 17%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합니다. 액상석회에 표시된 수용성 석회 17%는 칼슘 17%가 아닙니다. 비료에서 석회 성분은 산화칼슘으로 환산해 표시합니다. 수용성 석회 수치에 약 0.715를 곱하면 칼슘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석회 17%는 원소 칼슘으로 약 12.15%입니다. 수용성 석회 18%는 원소 칼슘으로 약 12.86%입니다. 그리고 수용성 분상석회에 표시된 수용성 석회 18%와 구연산 칼슘 15%를 더해 칼슘 33%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산화칼슘으로 환산한 석회 성분이고 다른 하나는 구연산 칼슘이라는 화합물의 보증 기준입니다. 표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할 수 없습니다. 염화칼슘 64와 74는 다른 숫자입니다. 순수한 무수 염화칼슘은 칼슘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분자에서 원소 칼슘이 차지하는 질량은 약 36%, 염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약 64%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64%는 순수 염화칼슘 안에서 염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포대에 적힌 염화칼슘 74%는 제품 1kg 중 염화칼슘 성분이 약 740g 들어있다는 제품 함량 표시입니다. 염화칼슘 74% 제품의 실제 원소 칼슘은 약 26.7%입니다. 제품에 따라 74%, 77%, 90% 이상 제품도 있으므로
반드시 구입한 포대의 염화칼슘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64와 74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염화칼슘을 비교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염화칼슘 74% 제품은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물 500리터에 넣었을 때 실제 원소 칼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화칼슘 500g은 약 267ppm, 750g은 약 400ppm, 1kg은 약 534ppm, 1.5kg은 약 802ppm입니다. 계산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품 투입량에 제품 속 실제 칼슘 비율을 곱하고 그 칼슘량을 전체 물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 이 숫자는 제품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값입니다. 모든 작물에 그대로 적용하는 공통 사용 권장량은 아닙니다. 수용성 석회 17% 액상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액상 제품은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성 석회 17%, 비중 1.25인 제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1리터의 무게는 약 1.25kg입니다. 물 500리터에 500ml를 넣으면 실제 칼슘 약 152ppm, 1리터를 넣으면 약 304ppm, 1.5리터는 약 456ppm, 2리터는 약 607ppm입니다. 염화칼슘 74% 1kg과 같은 칼슘량을 맞추려면 이 액상 제품은 계산상 약 1.76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품 표시 사용량이 500리터에 500ml나 1리터라면 칼슘량을 맞춘다고 임의로 1.76리터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표시량을 넘는다면 함량이 높은 다른 제품을 선택하거나 낮은 농도로 횟수를 나누십시오. 수용성 석회 18% 분말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수용성 석회 18% 분말을 물 500리터에 넣으면 500g은 실제 칼슘 약 129ppm, 1kg은 약 257ppm, 1.25kg은 약 322ppm, 2kg은 약 515ppm입니다. 공정 규격의 400배 완전용의 조건을 500리터로 계산하면 제품 약 1.25kg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용성 석회 18% 제품을 400배로 사용하면 계산상 실제 칼슘은 약 322ppm입니다. 400배에서 완전히 녹았다는 규격은 그보다 더 많이 넣어도 찬 지하수에서 잘 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kg을 넣으면 계산상 칼슘은 약 515ppm이지만 제품 표시 사용량과 용의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분말 1kg도 칼슘량이 다릅니다. 분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분말 칼슘이 아닙니다. 제품 뒷면에 표시된 수용성 석회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 500리터에 제품 1kg을 넣었을 때 수용성 석회 18% 제품은 실제 칼슘 약 257ppm, 25% 제품은 약 357ppm, 30% 제품은 약 429ppm, 35% 제품은 약 500ppm, 40% 제품은 약 572ppm입니다. 이 계산은 제품의 수용성 석회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염화칼슘 74%나 원소 칼슘 30%라고 적힌 제품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농가가 분말 칼슘 1kg을 넣는다고 해도 제품 뒷면의 표시 기준이 다르면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개미산 칼슘, 초산 칼슘, 구연산 칼슘. 온라인에서는 개미산 칼슘, 초산 칼슘, 구연산 칼슘 같은 유기산계 칼슘도 판매됩니다. 개미산 칼슘은 순도 98% 제품을 기준으로 실제 원소 칼슘이 약 30.2%입니다. 물 500리터에 500g을 넣으면 실제 칼슘이 약 302ppm입니다. 초산 칼슘은 제품 형태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집니다. 무수 초산 칼슘은 원소 칼슘 약 25.3%, 일수화물은 약 22.7%입니다. 물 500리터에 500g을 넣으면 약 227에서 253ppm 정도입니다. 구연산은 물에 잘 녹지만 일반적인 삼칼슘 구연산염은 물에 잘 녹는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연산 칼슘이라는 이름만 보고 완전 수용성 제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도와 수화물 형태, 제품의 실제 용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산 칼슘이라고 모두 킬레이트는 아닙니다. 개미산 칼슘과 초산 칼슘은 유기산과 칼슘이 결합한 염입니다. 물에 녹으면 칼슘이온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모두 완전한 킬레이트 칼슘이라고 부르는 것은 화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속의 인산이나 탄산,
황산이 많으면 칼슘은 다시 결합해 침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쇳물이나 고농도 원액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구연산이나 글루콘산 같은 성분이 칼슘을 붙잡아 침전을 늦추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탄산과 인산, 황산이 많아도 무조건 침전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산 칼슘이라는 말과 모든 물과 농약의 안전한 킬레이트 칼슘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온라인 포대 칼슘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에서는 염화칼슘, 질산칼슘, 개미산칼슘, 초산칼슘 등을 20kg이나 25kg 포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등록된 농업용 비료일 수도 있고 비료 제조용 원료나 식품 첨가용 공업용 원료일 수도 있습니다. 포대가 크고 순도가 높다고 해서 바로 과수 연면살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농업용 비료로 표시된 제품인지, 비료의 종류와 보증 성분, 사용 방법이 표시되어 있는지입니다. 원료 제품이라면 순도와 무수물, 수화물 여부, 성분 분석서와 불순물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첨가용이라는 표시는 식품 첨가물 원료 규격을 뜻합니다. 과수 연면살포 농도와 농약 혼용 안전성까지 자동으로 보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보증 표시와 사용 방법이 있는 농업용 칼슘 제품을 우선 권합니다. 공업용이나 제설용 염화칼슘은 농작물 살포용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질산칼슘은 시기를 가려야 합니다. 질산칼슘은 물에 잘 녹고 칼슘과 질산태질소를 함께 공급합니다. 어린 과실기나 질소가 필요한 작물과 시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과원에서 신초가 계속 자라고 있거나 착과량이 적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거나 착색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을 공급하면서 질소도 함께 넣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세를 멈춰야 하는 시기에는 질산 칼슘을 계속 넣기보다 무질소 칼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화칼슘은 염소를 공급하고 개미산 칼슘과 초산 칼슘도 제품별 순도와 안전성이 다릅니다. 제품 이름이 칼슘제라고 해서 칼슘만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황산칼슘, 부산석고 포대는 토양용입니다. 황산칼슘과 부산석고도 칼슘을 공급하는 비료입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처럼 많은 양이 빠르게 녹는 제품은 아닙니다. 부산석고에 표시된 가용성 석회의 23%는 제품의 23%가 맹물에 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료 분석법에 따라 측정한 가용성 석회의 보증량입니다. 일반 황산칼슘이나 부산석고 포대는 토양에 칼슘과 황을 공급하고 토양 pH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칼슘을 보충할 때 검토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포대 제품을 물에 진하게 풀어 SS기로 과실에 살포하거나 점적관수 원액통에 넣지 마십시오. 녹지 않은 입자가 여과기와 노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연면용으로 제형화하고 사용 방법이 표시된 등록 제품은 그 제품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칼슘도 물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슘 제품을 선택할 때 물의 pH만 보면 부족합니다. 중탄산과 알칼리도, 칼슘, 마그네슘, 경도, 이시와 염소 함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탄산이 높은 쇳물에 칼슘을 추가하면 탄산칼슘 침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을 인산비료와 고농도로 섞으면 인산칼슘이 생길 수 있고 황산마그네슘이나 황산가리와 고농도 원액으로 만나면 황산칼슘 침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물로 컵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컵 테스트는 실제 물과 같은 희석 배율, 같은 혼용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덩어리나 실처럼 떠다니는 물질, 바닥 침전, 층 분리, 지나친 발열과 거품을 확인합니다. 섞은 직후만 보지 말고 30분에서 2시간 뒤에도 다시 보십시오. 컵 테스트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작물 약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용하는 조합은 일부 나무에 먼저 시험해야 합니다. 물 500리터 사용 기준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사과 등 과수 연면살포 때 제품을 비교하기 위한 보수적인 계산 기준입니다. 모든 작물에 적용되는 공식 공통 권장량은 아닙니다. 농약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할 때, 농약과 혼용할 때는 다른 칼슘 제품과 농도를 억지로 맞추지 말고 제품 표시 사용량의 낮은 쪽을 우선하십시오. 혼용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칼슘은 별도 살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칼슘 250에서 300ppm을 계산상 맞추려면 염화칼슘 74%는 약 470에서 560g, 수용성 석회 17%,
비중 1.25인 액상은 약 820ml에서 1리터, 수용성 석회 18% 분말은 약 970g에서 1.17kg입니다. 이 양도 제품 표시량을 넘으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에서 칼슘을 목적으로 별도 살포할 때 실제 칼슘 약 500ppm부터 보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 74%는 물 500리터에 약 940g입니다. 실제 칼슘 800ppm은 염화칼슘 74%약 1.5kg입니다. 하지만 같은 농도를 수용성 석회 17% 액상으로 맞추려면 약 1.65에서 2.63리터가 필요합니다. 수용성 석회 18% 분말은 약 1.94에서 3.11kg이 필요합니다. 이 양은 제품 표시 사용량이나 분말의 용해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함량 액상과 분말을 염화칼슘 농도에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함량이 높은 등록 제품을 선택하거나 낮은 농도로 살포 횟수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 칼슘 연구에서도 한 번에 높은 농도로 처리하기보다 낮은 농도를 과실에 직접 여러 차례 살포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은 농도와 기온, 살포 횟수에 따라 과피 얼룩과 입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온 시간대와 수분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피하고 처음 사용하는 농도는 일부 나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종 선택 기준. 칼슘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첫째, 액상 석회인지 수용성 분상 석회인지 비료의 종류를 봅니다. 둘째, 수용성 석회인지 가용성 석회인지 원소 칼슘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염화칼슘, 질산칼슘, 개미산칼슘, 초산칼슘 중 어떤 원료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액상은 비중을 확인하고 분말은 순도와 무수물, 수화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물 500리터에 넣었을 때 실제 칼슘이 몇 ppm인지 계산합니다. 여섯째, 내가 사용하는 물의 중탄산과 경도, 이시와 염소 함량을 확인합니다. 일곱째, 제품 표시 사용량과 혼용 주의사항을 지킵니다. 가격과 실제 칼슘량을 우선한다면 농업용 염화칼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소에 민감한 작물과 염소가 높은 물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질소가 필요한 시기라면 질산칼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소와 염소를 피하려면 농업용으로 표시된 개미산칼슘이나 초산칼슘을 검토합니다. 평소 낮은 농도로 간편하게 반복 보정하려면 등록된 액상석회가 편리합니다. 토양에 칼슘과 황을 공급하려면 황산칼슘이나 부산석고를 검토하십시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의 사용량까지 그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액상이냐 분말이냐보다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실제 칼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사용하는 물과 맞는지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고 출처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26 13호 2026년 7월 7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비료관리법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펍캠 염화칼슘, 개미산칼슘, 초산칼슘, 구연산칼슘, 황산칼슘 자료 미시간 주립대학교 에릭 헨슨 사과 영양 워싱턴 주립대학교 리 칼시츠 외 허니크리스프 사과의 과실 발달 과정에서 칼슘 흡수 워싱턴 주립대학교 과실과 잎의 약해 혼용 제한사항